마트 계산대 앞에서 영수증을 받아들고 이게 맞나 싶어 한 번 더 들여다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예전과 같은 것들을 샀는데 금액이 달라져 있는 그 순간의 당혹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두부 한 모 채소 하나를 장바구니에 담으면서도 가격표를 보고 흠칫 놀라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며 한숨을 쉰 적 없으십니까? 두부 하나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는 그 순간이 얼마나 서글픈지, 그 서글픔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에 대한 서글픔이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나이에 두부 한 모를 두고 이렇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입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나 하는 허탈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월급과 연금은 10년 전 그대로인데 무섭게 치솟는 물가 속에서 단돈 1,000원을 아끼려 팍팍한 현실을 버텨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뼈 빠지게 일해서 이제야 조금 숨 좀 돌리나 싶었건만 세상은 참으로 매정합니다. 숨만 쉬고 살아도 빠져나가는 관리비며 식비는 턱없이 오르고 외식 한번 마음 편히 하기가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지금만 버티면 나중에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왔는데 이상하게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쪼들리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물가가 미쳤다며 아우성이고 뉴스를 틀면 경제 위기라는 무서운 말들이 쏟아집니다. 금리 이야기, 환율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그 말들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지갑 사정이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장을 보고 나서 집에 오는 길에 영수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그 습관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남은 노후를 이 적은 돈으로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는 지독한 두려움이 매일 밤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가슴을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이 밤새 잠을 빼앗기도 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숫자들이 맴돕니다. 이번 달 공과금, 다음 달 병원비, 손주 용돈. 그 숫자들을 더했다 뺐다 하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숫자들로부터 잠깐 눈을 돌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더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정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통장에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뚝 떨어진다면 당신의 그 쪼들리고 불안한 마음이 영원히 마법처럼 사라질 거라 굳게 믿고 계십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진짜 돈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하다는 두려움입니까?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오늘 당장 밥이 없어서 굶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돈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지만 밥은 먹고 있는데 앞으로 못 먹게 될까봐 불안한 것이라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를 실제로 지치게 만드는 것은 전자보다 후자입니다. 경제적 공포에 질려있는 우리에게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매우 뼈아프고도 정확한 통찰을 건넵니다. 가난은 재산이 적은 것이 아니라 욕망이 끝없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들을 때 조금 억울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욕망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인데 왜 욕망 탓을 하냐고.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욕망은 사치를 바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그 기준 자체가 욕망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온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상대가 나쁜 사람으로 변했다고 억울해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진짜 범인은 남들만큼 쓰고 살아야 한다는 그 지독한 허영심과 욕망입니다. 옆집이 어디로 여행을 갔다더라, 누가 어떤 차를 바꿨다더라, 그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상황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비교가 없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결핍감을 비교가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욕심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1,000만 원이 생기면 2,000만 원을 바라게 되고 좋은 차를 타면 더 큰 아파트를 탐하게 됩니다.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남의 것을 탐한다면 그는 평생 돈의 노예로 헐떡이며 살아가는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통장에 큰 돈이 없어도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순간 진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공허한 위로처럼 들리십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가난을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보자는 것입니다. 뿌리를 알아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없어도 생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물건들을 마치 없으면 큰일이 나는 내 생명줄인 양 억지로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서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십니까? 매달 빠져나가는 구독료, 자꾸 새 것으로 바꾸게 되는 물건들, 안 사면 손해인 것 같아서 샀지만 막상 별로 쓰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에 나가는 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없으면 안 되는 것과 없어도 사실 괜찮은 것이 의외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안을 팔아먹습니다. 이 영양제를 먹어야만 건강해지고 이 브랜드 옷을 입어야만 무시당하지 않으며 남들 가는 해외여행 정도는 다녀와야 노후를 즐기는 것이라며 우리의 눈과 귀를 세뇌시킵니다. 그 세뇌가 얼마나 깊은지 아십니까? 광고를 보고 나면 그것이 없는 내 삶이 갑자기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광고 전에는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광고 후에는 왠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광고의 기술입니다. 없던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 하지만 가만히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세 끼의 소박한 밥과 따뜻하게 누워 잘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 그리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한 명. 이것이 전부입니다. 철학자들도 수도자들도 오래도록 지혜를 연구한 사람들도 결국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것. 화려한 광고가 만들어낸 가짜 필수품에 속아 넘어가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을 갉아먹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한다고 나도 해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생활비의 무게는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 순간이 언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사는 것이 진짜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의 시선이나 광고 때문인지를 딱 한 번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줍니다. 물가가 올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한탄하며 매일 우울한 표정으로 텔레비전 경제 뉴스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경제 뉴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매일 보고 있으면 세상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점점 더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그 뉴스들은 당신이 더 불안해질수록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볼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그 악순환 속에서 당신의 오늘 하루가 소비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불안 내가 가진 재산의 절대적인 액수가 아니라 내 욕망과 재산의 비율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유함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비율의 문제입니다. 재산이 100이고 욕망이 50이면 여유롭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1000이고 욕망이 2000이면 빈곤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커도 욕망이 더 크면 항상 부족합니다. 반대로 숫자가 작아도 욕망이 그보다 작으면 충분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억지로 일터에 나가거나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대는 것은 하수 중의 하수입니다. 물론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두려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하는 무리한 경제활동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옵니다. 투자 사기도 노후 파산도 상당수는 그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돈을 좇는 대신 내 마음속의 욕망을 절반으로 싹둑 잘라버립니다. 식비를 줄여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화려한 옷 대신 깨끗한 옷을 빨아 입으며 비싼 모임 대신 조용한 공원 산책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체념처럼 들리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물가를 올려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공원 산책의 가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노을의 가격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욕망의 크기를 줄이면 당신의 현재 수입만으로도 이미 차고 넘치게 부유해집니다. 내 마음의 씀씀이를 줄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완벽하게 피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재테크입니다. 그 어떤 금융 전문가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들처럼 펑펑 쓰지 못하고 아끼며 사는 당신의 인생이 참으로 구차하고 서글프게 느껴지십니까? 이 마음이 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끼고 아끼며 사는 것이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다 보면 왠지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 자리에서 메뉴를 고를 때, 가족 모임에서 선물을 준비할 때,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여행 사진을 볼 때, 그런 순간마다 나는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감정이 당신의 현실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의 공포에서 벗어나 욕망을 비워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진짜 럭셔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맑은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료로 마시는 상쾌한 공기이고 도서관에서 마음껏 빌려 읽을 수 있는 위대한 성인들의 지혜이며 이른 아침 창가에 앉아 마시는 1,000원짜리 커피 한 잔의 고요함입니다. 이것들을 사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유한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고 찾아가는 명상센터나 힐링 리조트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 속에 앉아서 조용히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싼 이유는 그 경험 자체가 희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희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럭셔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은 자극적이지만 금세 증발해버리지만 돈 없이도 내 영혼이 스스로 찾아내는 소박한 기쁨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비싼 식당에서의 식사는 먹고 나면 그 만족감이 빠르게 사라지지만 직접 만든 소박한 밥 한 그릇에서 느끼는 따뜻함은 오래 남습니다. 그 차이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줄어든다고 해서 당신의 찬란한 영혼과 삶의 풍경마저 쪼그라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 당신이 견뎌온 세월의 무게, 당신이 사랑해온 사람들과의 기억. 그것은 어떤 인플레이션도 갉아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당신 것입니다. 오늘 밤 오르는 물가와 줄어드는 통장. 잔고 걱정으로 하루 종일 숫덩이처럼 타들어갔던 당신의 가슴을 따뜻하게 쓸어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조금이라도 가슴이 가벼워지셨습니까? 아니면 말은 맞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두 번째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도 맞습니다. 철학이 당장 물가를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녁장을 봐야 하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어떤 마음으로 마주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마주하는 것과 담담함으로 마주하는 것은 같은 현실에서도 전혀 다른 하루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팍팍한 주머니. 사정 속에서 가장으로서 부모로서의 짐을 견뎌내느라 정말 뼈 빠지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돈이 많건 적건 이미 이 세상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이겨낸 눈물나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경제적 위기를 버텨오셨습니까? IMF를 겪었고 카드 대란을 겪었고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당신은 살아서 통과했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도 살아냈습니다. 지금도 살아낼 것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덜 먹고 덜 쓰면 그만이라는 배짱을 가지십시오. 그 배짱이 공허한 말처럼 들리지 않도록 오늘 이 이야기 전체가 그 배짱의 근거가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같은 돈이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내 삶이 이미 충분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눈을 돌리면 사실 내 주변에 이미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에 당신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그것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당신의 숨통을 조이던 경제적인 불안과 걱정들을 현관문 밖에 시원하게 내던져 버리시고 텅 비어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달콤한 단잠에 빠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물가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금리도 환율도 경제 상황도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욕망의 크기는, 내 비교의 기준은, 내 만족의 기준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대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이 불확실한 시대를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희 채널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오늘 이 이야기처럼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을 전하는 곳입니다.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 누군가 진작 말해줬더라면 덜 지쳤을 그 말들을 이 채널에서 조용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 혼자 있는 밤에 마음을 어딘가에 내려놓고 싶을 때 이 채널이 그 곁에 있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끝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업을 함께 이어가는 곳입니다.
돈이 아닌 내 영혼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법, 그것을 함께 배워가는 곳입니다. 당신이 오늘 밤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기를 이 목소리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